자, 확률론과 이제 통계적 추론 관련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OT에서 제가 확률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통계학 범위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다룰 게 두 가지죠. 확률이라는 확률론 값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통계학을 학습을 할 겁니다. 통계학.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0회 정도로 해서 좀 약간 압축을 시켜서 학습을 할 건데 뭐 사실은 이제 두 과목 다 이게 확률이 따로 있고 통계학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과목인데 관련된 뭐 지금은 현재 뭐 거의 뭐 한 11월 달 좀 다 됐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제 적당히 내가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제가 다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률론은 우리가 로스 책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통계학은 이제 이게 연세대에서 보는 책이 이제 통계학의 입문에서 저 아까도 그 이야기 드렸지만 통계학의 입문이라고 이게 이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지 수리 통계학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 통계학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책은 이제 뭐 이 책과 여러 가지 책 몇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범위를 선택해 드릴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최대한 많이 끌어올 겁니다.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복원이 안 된 문제들도 솔직히 많아요. 이게 회사에서 복원한 문제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저한테 준 자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 문제는 크게 많지는 않죠. 또 뭐냐면 문제가 총 한 4문제, 5문제. 그래서 뭐 한 문제당 A, B, C, D 뭐라가 40점, 50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한 이제 또 답변이 이제 어떤 문제들은 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완성도가 없어가지고 딱히 어떤 경우는 답이 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답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경제 수학에서도 우리가 해봤지만 어떤 문제들은 상당히 이런 정도는 상당히 보통 일반 편입에서 수학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느낌에 드는 문제들도 간혹씩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교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냅시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 내고 한 2문제는 뭐 그냥 학생들이 니 풀 줄 아나 하면서 아무거나 어디서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누가 더 하나라도 더 많이 서술을 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썼느냐 그 차이니까 절대 빈칸을 남기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빈칸을 남기면 안 되고 뭐든지 써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거. 아는 내에서는 써야 돼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3판 통계학 입문에서 이 책은 잡다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재작년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그 전년도의 문제들을 보면 이 통계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로스 책에서 확률로만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중심극한 정리라든지 확률 계산하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기대값 구하라든지 이 정도까지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기준까지 보면 이제 그렇지 않죠. 이 통계학이 상당히 디테일한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뭐 분산 분석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도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다중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 또 그 값을 유도해라, 설명하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다 수리 통계학적인 어떤 의미라서 그냥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수리 통계학은 통계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리 통계학은 잘 안 다루죠. 통계학과도 보통 보면 데이터 분석만 해서 뭐 값을 내고 뭐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만 하지 수리 통계학적인 어떤 의미들은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을 내가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미약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분산, 뭐 계산,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통계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 뭐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뭐 분포를 준다든지 분포 주고 특이한 분포를 딱 줘놓고 기대값을 구하라, 뭔 값을 구하라, 관계성을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로스 책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 약간 오버랩 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론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학까지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확률론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할 게 뭐냐면 순열조합.
카운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룹별로 나누는 방법들에 계산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순열 조합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왜 구하느냐 하면 전체 개수에서 몇 가지의 경우 수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확률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론, probability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확률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은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확률이고, 뭐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정도에서의 확률은 쉬운 확률이죠. 그냥 마치 앵무새처럼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문제들인데, 일단 로스 책의 확률론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연습 문제들도 상당히 무겁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있는 예제들도 상당히 좀 보면 어려울 겁니다.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책이 두꺼워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해도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 부위라든지 중요한 파트라든지 계산하는 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있었지 알겠어 하고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기본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게 뭐 프린트는 있으니까 프린트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빨강이나 검정에 어떤 우리가 뭐냐면 주사위를 두 가지를 던진다고. 주사위 두 개를 이제 토싱하죠. 토스를 이렇게 토싱하게 되면, 던지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총 몇 가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다 카운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빨강 검정이니까 우리가 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우리가 빨간 거 두 번째 걸 뭐 검정 이렇게 따진다면 빨간 게 1부터 쭉 해서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6,1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가 쭉 내려가면서 이제 빨간 게 1이 되고 검정이 바뀌는 경우, 검정이 지금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니까 검정이 바뀌는 경우 2 해서 쭉 가서 1,6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총 다 따지면 이게 뭐냐면 총 36가지나 나온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카운팅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수, 하나의 빨간색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총 6가지다. 그 다음에 검정색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총 6가지다 해서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곱의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총 36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실제로 무식하게 36가지를 다 구할 수도 있죠. 구할 수도 있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카운팅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언제 그거 다 하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경우수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계산할 때 더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거꾸로 뺀다는, 경우수가 똑같은 경우를 뺀다는 이야기는 나눈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곱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학년이 한 3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뭐 학년으로 따질까요? 여기 지울게요. 1학년, 뭐 3명 정도 있고, 2학년, 뭐 지금 4명, 뭐 3학년, 뭐 3학년이 뭐 한 5명 이렇게 있는데, 각 반마다 한 명씩, 뭐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각 학년마다 한 명씩 선출해서 구성할 때, 구성 가능한 수, 한 명씩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씩. 여기서 한 명 선택하고, 여기서 한 명 선택하고, 여기서 한 명 선택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곱의 법칙의 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총 3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 둘, 뭐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3가지가 생길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지 생길 거고, 여기도 5가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 나갈 겁니다. 총 60가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선택하는 경우 수를 따지는 거고,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죠. 순열은 우리가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permut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라는 값은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봤었죠. NPR 이렇게 봤을 겁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보통 이제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근데 우리가 초이스 할 때는 보통 보면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이스 할 때는 뭐 몇 명 중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명을 선택하겠다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건데, 순열이라는 값은 순서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세우는 거죠. 문자를 배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순열이 많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A, B, C 세 가지의 문자가 있을 때 자릿수가 하나, 둘, 세 개 자릿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자릿수에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겠느냐. A, B, C 문자를 이용해서 이 세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죠. 순서대로 세우겠다. 순서대로.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하나 어디든 뭐 여기 들어가든 어디든 들어갔다고 쳐요.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두 자릿수가 있죠. 두 자릿수에 대해서 B, C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그러고 나면 B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되고 나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3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면 뭐 NPR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선택한 게 아니죠. 전체에서 3명 중에 3명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3팩토리얼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볼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학생 6명, 뭐 여학생 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성적에 따른 순위 결정을 하겠다. 순위 결정. 1등, 2등. 그러니까 순서를 세우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근데 보통 이제 경제수학에서나 통계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뽑는 거죠.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열은 별로 크게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순위를 세우겠다. 6명과 4명 중에. 그러면 얘는 가능한 순위, 첫 번째 가능한 순위로 따지면 총 몇 명이냐면 구분 없이 내가 뭐 같은 점수는 없으니까 일단 10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순서를 세울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10팩토리얼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조금 전에 어떤 개념으로 따진다면, 맞죠? 10명 중에 뭐 1등, 2등, 3등, 4등 순서대로 세우니까 총 인원수에서 팩토리얼만큼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두 번째 A번이고 두 번째 B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여학생끼리라고 이렇게 순열을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남학생은 6명끼리 순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게 6가지, 두 번째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게 6가지.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굽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수를 따져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총 36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니까 이거 따로 혹은 이게 아니라 남자도 묻고 여자도 묻고, 남자는 대신에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이렇게 묶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총 남학생은 총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6팩토리얼 만큼의 개수가 나오죠. 우리가 순서를 세울 때 1등부터 6등까지 순서를 세울 거 아니에요. A라는 친구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A라는 친구가 6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의 경우수를 쫙 나열한 게 뭐냐면 6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을 가지고 또 순서를 세우니까 또 4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이루어지면 더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을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일 땐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페이지 수에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문자 같은 거 많이 씁니다. 페퍼 뭐 이렇게 써볼까요? 페퍼 PPER인가요? 뭐 이렇게 줘야 페퍼.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자 배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문자 배열하는 배열,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가 보니까 같은 문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게, 요 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으니까 총 문자는 몇 개냐면 둘, 넷, 6개니까 우리가 순열을 세우면 6팩토리얼 만큼의 개수가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이 6팩토리얼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P1, E, P2, P3, E1, E2 이렇게 다 분리를 다 따로 해가지고 문자가 다 다르다고 했을 때 선택한 개수가 이게 6팩토리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랑 얘랑 같고 이 세 개가 다 같아요. 사실은요. 얘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계산, 이 6팩토리얼 계산법에서는 지금 뭐냐면 P2에 E1, E1, P1, 뭐 P3, E2, R 이거까지 다 따진 거죠. 맞죠? 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라고. P2, P1, P1, P2 각 다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총 몇 가지가 나면 6팩토리얼 만큼이 나온 건데 사실은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오다를 줘서 이 숫자를 줘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의 개수법은 빼야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 다 나머지 다 숫자를 빼고 나면 남는 건 뭐냐면 P1, P2, P3가 아닙니까? 그럼 P1, P2, P3끼리 또 순서를 막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 내가 자리수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여기다 P1을 뭐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 P1이 여기 들어가면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P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고 하나가 선택되고 나면 그 다음에 P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니까 곱하기 두 개. 그리고 남는 거 P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1해서 3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값을 빼준다는 개념은 아까도 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곱의 법칙에서는 계산할 때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값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배열이니까 6팩토리얼에서 얘 세 가지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만큼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E1과 E2도 또 마찬가지로 순서가 자기끼리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만큼을 빼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팩토리얼 할 때 보통 이제 개수 몇 개만 선택하죠. 다 선택해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뭐 간단하지만 퍼뮤테이션에서 NPR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겁니다. NPR은 우리가 정의하길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 두 개 뺀 값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NPN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이렇죠. N 팩토리얼 얘랑 얘랑 빼니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N명을 N번 선택을 해서 N자리의 수에다 채워 넣는 거고 지금 이건 뭐예요? N명 중에서 일부분만 선택해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수 같은 경우수를 빼는 거죠. 빼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열 공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풀면 되고 제로 R은 뭐 당연히 이거 개수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또 거기 예를 들어서 순열 조합 들어가기 전에 순열 관련된 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면 예를 보죠. 깃발의 색깔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이트,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해서 제가 색깔을 몇 가지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깃발이 화이트 색깔을 갖고 있는 깃발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색깔을 갖고 있는 깃발이 총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블루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 깃발이 총 2개가 있을 때 나는 깃발을 나열하고 싶다는 거예요. 깃발 나열. 순서대로. 그죠? 나라마다 깃발을 쫙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열하는 건데 총 이제 4, 3, 2니까 총 9개, 그죠? 9팩토리얼 9개를 나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색깔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4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바꿔도 이건 다 똑같은 값이니까 분리시켜야 되겠죠. 내가 지금 깃발을 총 9개의 깃발을 가지고 나열하는 개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는 총 뭐냐면 총 9개 9팩토리얼에서 선택되는 거 이제 화이트는 순서가 막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니까 똑같은 값을 나열하는 값 4팩토리얼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드가 순서가 뭐 바뀌면서 바뀌는 것도 또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블루가 바뀌는 것도 빼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깃발을 나열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몇 개의 개수가 생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개의 개수가 이러한 계산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전체에서 뭐 우리가 따지는 확률 계산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지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합이죠. 조합. 자,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컨비네이션.
뭐 고등학교 때 하긴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확률 아닙니까?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좋아했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건 뭐냐면 n개로부터 개수로부터 순서는 상관없어요. R개를 선택하는 거 초이스, R개 초이스 이렇게 할까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느냐만 지금 계속 카운팅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NCR이라고 하죠. 컨비네이션, 그렇죠? 컨비네이션에 C자를 따고 N명 중에 컨비네이션 CR 이렇게 쓰는데 얘는 순서를 뽑을 필요 없어요. 뽑기만 뽑으면 되니까 경우수를 따는 게.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 B, C, D, E라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어요. 요번에 문자는 순서를 세울 필요가 없고 이 5가지 중에 3개를 내가 3개만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3개만 선택. 3개만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중에 우리가 처음 거기 표현법을 한번 보면 처음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5개, 3개만 선택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 내가 이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얘 선택할지, 얘 선택할지, 얘 선택할지, 얘 선택할지, 얘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경우수로 따지면 총 5가지가 하나 나올 거라고. 일단 하나 선택했다고 쳐요. 하나. 그럼 선택되고 나면 나머지가 뭐예요? 4가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4가지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될까 해서 또 따진 게 총 4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뭡니까? 또 따진 게 총 5개 중에 3가지를 딴, 또 뭐예요? 세 번째 따진 게 3개를 따질 때 뭐 얘도 선택됐다고 치죠. 그러면 남은 건 자리 3자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얘 선택한다. 뭐 그러면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총 5개 중에 일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죠.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뽑기만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치 공식화해서 알아둬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만큼 편리할 거기 때문에 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음 단계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뭐 일단 경우수는 총 이렇게 다 따져봤는데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 5가지가 나올 뭐 예를 들어 뭐 A, B, C 순서 5가지가 있는데 처음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5가지, 4가지, 3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빼는 겁니다. 하지만 예로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A, C, E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얘가 선택이 되면 이게 순서가 지금 문자다 보니까 선택된 게 뽑은 거죠. 뽑아서 순서대로 세운 값을 지금 제가 쓴 거라고요. 이 중에서 뺄 건 빼야 된다고요. ACE나 그 다음에 뭐 CAE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CEA나 이런 값들은 다 등등등 같은 값들이죠. 이게 순서가 되는 게 일단 3개를 세웠는데 같은 값들은 우리가 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체 계산을 한 값에서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뭘 빼느냐면 3팩토리얼을 이렇게 빼서 빼겠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이 계산법에서를 보면 식을 좀 어떤 수학자들이 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되느냐? 5팩토리얼에다가 지금 주어진 게 5 빼기 3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다는 걸 찾은 거죠. 이걸 우리가 기호화 해가지고 조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조합.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NCR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NR이라고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NCR은 이거죠. n 팩토리얼 분의 얘 값에다가 얘 2개 뺀 값을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얘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r개를 순서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다시 볼까요?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상관없잖아.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요. 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r개는 r개를 나열했는데 r개는 순서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 돌아간 r개만큼을 순서만큼을 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CR과 순열과 조합에 대한 관련된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NCR 정도, 그렇죠? NPR보다는 NCR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예제를 한번 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예제를 보면 남자 7명, 그 다음에 여자 5명에서 여학생 2명 선택하고 남학생 3명으로 이렇게 구성 가능한 위원회를 선택할 거예요. 구성 가능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할까요? 위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이제, 여학생 5명 중에서 지금 2명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 가능한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누가 뭐 1번 대장, 2번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직책을 줄 게 아니니까 일단 뽑기만 뽑을 거니까 5명 중에 여학생 중에 5명 중에 2명만 선택하는 거예요. 초이스, 선택만 한 거니까 2명을 선택을 한다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남학생 7명 중에서 초이스하기로 3명만 초이스하겠다. 동시다발적으로 곱하기 되죠. 곱의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7명 중에 3명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조건적인 걸 쓰는데 만일 어떤 남학생 2명이 남자 2명이 남 2명이 함께 일할 수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값은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학생들은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건 뭐냐면 총 7개 3 뭐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빼볼게요. 2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5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300까지라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한번 제가 여기 프린트에 답을 교재에다가 해놨지만 만약 남자 2명이 함께 일할 수 없으면 가능한 위원회 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학생들은 이제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동시다발적인 거 곱하기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을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초이스한 경우는 일단 놔두고 근데 2명이 지금 남자 2명이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남자 2명이 선택된 경우를 빼고 이야기를 하죠. 2명을 빼버리면 몇 명이 남냐면 5명이 남는다고. 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남자 2명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빼버려요. 빼는 거죠. 같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경우수를 따진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남학생 둘이가 이 남자 둘이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남학생 둘이는 또 2명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가 2명 중에서 2명의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곱해 놓고 어차피 근데 이거는 1이에요.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총 7명 중에서 2명을 초이스 해버렸으니까 5명밖에 없잖아요. 5명 중에서 남학생은 2명을 뽑을 건 지금 뭐냐면 3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 중에 2명을 뽑아버렸으니까 5명 중에 1명만 더 뽑아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빼버려서 우리가 총 300까지의 카운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카운팅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어렵죠. 맞죠?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걸 우리가 넣었다 뺐다 카운팅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책에 제가 7페이지에 보니까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또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이 그룹을 짜는 방법이에요. 그룹 짜는 방법. 경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 예를 보면, 경찰이 이제 서로 다른 10명이 있다고 해요. 10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값이 있을 겁니다. 순찰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건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몇 가지들에 우리가 따질 때, 순찰은 5명, 그 다음에 내건은 2명, 그 다음에 대기전은 3명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싶어요. 편성 가능한 수. 편성 가능 수. 이렇게 따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푼다면, 총 이제 이게, 예를 들어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나눌까요? 여기는 5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명을 선택하고, 3명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총 10명을 나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10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가 10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총 10명이니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선택만 하는 거니까 초이스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빼야 될 겁니다. 겹치는 값들은 다 빼겠죠. 그러면 5명은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뭐 여기 일단 지금 10명을 다 10명 경찰 10명을 전부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순서대로 쫙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순차 이제 구간을 선택하는 거는 뭐 이 친구 저 친구 이름표하고는 상관없이 쫙 나열한 다음에 뭐 순찰하는 5명 너희는 상관없어 5명 제외. 그 다음에 내건 2명 너희 2명도 순서가 1번 2번 순서 상관없잖아요. 제외. 얘 둘이 또 대기조 너희 3명 뭐 아무개 너희들끼리 뭐 순서 제가 먼저 설 거예요 네가 먼저 설 거예요 이런 할 것 없이 다 배제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룹적으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체 개수에서 그룹으로 분리시킬 때 문제는 푸는 방법이죠. 맞죠? 전체에서 내가 뭐 이 그룹, 저걸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개수를 하는 건데 이 개수는 우리가 이 다 더하면 이 똑같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빼는 거죠. 5 팩토리얼은 순찰하는 너희들끼리는 어차피 다 똑같이 순찰 돌 거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것 없이 빼자 빠져.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얘를 이렇게 10명 중에 5그룹, 2그룹, 3그룹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고요. 5명, 2명, 3명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NCR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N명 중에서 R명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전체에서 N명 중에서 R명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10명 중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분리하겠다라는 문제에 풀 때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9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N1부터 NR까지 구체적인 어떤 공식을 거기다 적어 놨을 겁니다. 그룹별로 선택하는 문제를 풀 때요. 예를 들어 거기 또 얘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뭐 어린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요. 근데 10명 중에 A팀과 B팀으로 이렇게 분리시키겠다는 게 B팀. 이렇게. A팀, B팀. 근데 A팀은 몇 명이냐면 총 5명으로 분리시키고 B팀도 5명으로 분리시키는 팀 분리 혹은 그룹 분리 이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5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룹별 분리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전체의 인원수를 그룹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얘가 그룹이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여러 개로 쪼개든지 간에 2개로 쪼개든 3개로 쪼개든 이 2개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답은 우리가 뭐 이렇게 풀 겁니다. 10 팩토리얼에서 겹치는 부분들을 다 빼는 거죠.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열이죠. 순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합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빼는 걸 생각하는 게.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렇게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확률에 대한 공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확률의 공리 한번 볼까요? 이 뒤에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범위가 조금 있을 거니까 우리 OT 하면서 시간 좀 걸렸으니까 한번 쉬었다 갑시다. 더워가지고 에어컨 조금 틀고 시작할게요. 잠 쉬었다 합시다.